여러분, 정부 고위급 인사의 정책 인터뷰,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지 알려주는 일종의 보물 지도가 숨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 자본이 어디로 향할지, 그 안에 숨겨진 기회는 무엇일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또 확실한 신호 중 하나란 말이죠. 이 거대한 신호를 잘 따라가다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4가지 핵심 단서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어떻게 되살릴 건지, 그리고 밖으로 나간 돈을 어떻게 다시 불러들일 건지, 또 거대한 AI 혁명의 물결은 어떻게 탈 건지, 마지막으로 국가의 기초 체력은 어떻게 다질 건지,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결국 돈이 흘러갈 2개의 큰 줄기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한국거래소 KRX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이 구조에다가 뭐랄까 경쟁이라는 아주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합니다.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이걸 상장까지 시켜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서로 좀 견제도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놓도록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죠. 시장 전체의 판을 바꾸는 꽤 큰 그림입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 아주 재밌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다산다사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많이 태어나고 다산, 많이 사라진다, 다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상장 문턱을 확 낮춰서 쉽게 들어오게 해주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빨리빨리 퇴출시켜서 시장에 항상 신선하고 건강한 피가 돌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예전 코스닥 시장 어땠습니까? 진입 장벽은 높고 한번 들어오면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버티는 소위 좀비 기업들 때문에 시장이 좀 정체된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역동적인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흐를까요? 누가 수혜를 볼까요? 첫째, 거래소 지분을 가진 증권사들이죠. 거래소가 지주사로 바뀌고 상장까지 하면 가지고 있던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벤처 캐피털, VC들입니다. 투자한 회사들이 더 쉽게 상장할 수 있게 되니 투자금 회수, 즉 엑시트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활기를 띠면서 관련 성장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내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밖으로 나갔던 돈을 다시 불러들이고 외국 자본도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2번째 단서예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스케줄도 딱 나와 있어요. 당장 3월에는요,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RIA, 국내 복귀 계좌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이게 또 중요하죠. WGBI, 세계 국채지수 편입 효과가 슬슬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이 우리 채권 시장으로 꾸준히 들어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환율이 안정되면 누가 좋을까요? 먼저 WGBI 편입 때문에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요, 은행이나 금융지주들 체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환율 걱정이 줄어드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SHI, ACI 같은 새로운 상품을 직접 만들고 운용하는 증권사들 역시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됩니다. 자, 3번째 단서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와 맞닿아 있는 인공지능, 바로 AI 혁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정책 뒤에는 정말 흥미로운 경제 이론이 하나 깔려 있어요. 뭐냐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도 꼽히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의 생각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AI가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물건을 더 싸고 더 많이 만들게 되면 굳이 금리를 막 올려서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아도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힌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꿈의 골디락스 경제, 즉 저물가 속 고성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AI는 그냥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인플레이션을 잡는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의 물결에서 돈은 어디로 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AI의 심장, 바로 반도체죠. 특히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을 확 줄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 또 운영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플랫폼이나 물류 기업들이 바로 이 흐름의 주인공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서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현실에서 뒷받침해줄 아주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건설, 그리고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거죠. 여기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주로 개인들 주택담보대출 같은 데 돈을 빌려줬다면 앞으로는 그 돈의 물꼬를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쪽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AI 전쟁에서 승리한다. AI, 이거 결국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니까요. 결국 안정적인 전력망 없이는 AI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돈의 흐름 이제 보이시죠? 용산 같은 핵심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 들어가면 당연히 건설사, 건자재 회사들한테 직접적인 일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시대를 대비해서 국가 전력망을 싹 다 업그레이드해야 하니까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큰 사업에는 큰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대주는 투자은행들의 역할도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개의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모아서 돈의 지도를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결론은 바로 이 표 하나로 정리됩니다. 모든 정책의 방향이 결국 2개의 아주 큰 줄기로 모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전력망 같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 VC를 키워서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 바로 이 2가지입니다. 미래 기술과 그 기지를 꽃피울 금융 시스템, 이 2개의 축에 국가적인 영향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함께 정책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돈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 지도는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만의 보물을 찾아 나서실 건가요?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